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짓 감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그간 계속해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감정이 어떻게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일들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대처하던 내 자신을 보면 실제로 벌어졌던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게 반응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감정들이 바로 부풀려지고 왜곡된 감정들인데요. 저 또한 그런 감정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제 자신을 돌보고 그 원인을 찾아본 결과 그 부풀려지는 감정들은 대부분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무의식에 곳곳에 숨어있던 상처들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상처들이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너무나 쉽게 나의 감정을 부풀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왜곡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부풀려지고 왜곡된 감정들이 실제로 벌어진 상황보다 훨씬 더 크게 내 삶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겪다가 보니 그리고 결국은 그런 감정들 때문에 어이없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굉장히 큰 실수들을 되풀이하면서 제 자신이 이 감정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이 감정을 다스리게 되기를 원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훈련이 이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감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도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왔어도 그 상황을 내 부풀려진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그 상황을 처리해 갈 수 있다면 훨씬 작게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각자가 본인의 감정의 패턴을 알아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을 보는 시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털고 또 상처도 작게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크고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각자의 감정이 어떤 패턴으로 격동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어떤 패턴들을 아시게 될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패턴의 감정 반응을 한다라는 걸 아시면 왜 그런 감정에 반응을 하게 되는지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깊이 파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적절한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반응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확인하고 싶어지고 화가 나고 의심이 드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상황은 그냥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와이프가 전화를 받지 않는 단순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감정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격동이 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감정이 왜곡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그것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 화가 나는지, 두려운지 여러 가지 감정에 분류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그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아마 배우자에게 의심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나에게 무엇을 숨기는지, 그 무엇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감정이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 그 밑바닥에는 아마도 가장 밑바닥의 생각은 이 관계가 끝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가 단순한 그 사건에 왜 그런 감정까지 느끼는지를 찾아 들어가 보면 자신의 감정을 왜곡시키는 원인을 찾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을 한 경우가 될 거예요. 이렇듯이 각자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부풀려진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를 찾아내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감정들을 상황별로 상황마다 다른 감정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본인의 무의식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던 그 두려움의 원인, 결국은 상처들이 되겠죠. 그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텐데요. 그 발견하시는 것들을 거기에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과 반응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제가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본인에 대해서 알고 또 본인의 상처들에 대해서 알고 또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포인트들을 본인들이 알게 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게 두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괴롭히는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알아낸 후에 건강하지 않게 반응하는 그 감정들을 다스리는 훈련들을 꾸준히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감정은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일단 원인을 알아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의 패턴들을 알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이 상황 때문에 제일 최악의, 내가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시도를 해도 생각이 막 이리저리, 막 이리 갔다 이 생각 저 생각 막 날뛰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깊숙이 들여다보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거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감정을 불러일으킨 뿌리를 찾게 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었어요.
그러면 벌어진 이 상황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도 굉장히 지금은 짧은 시간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후에 이 상황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이게 올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내가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후유증이 없는 그런 생각을 선택을 해요. 그런 솔루션을 하나를 선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황이 와도 나는 이제까지 잘 해온 것처럼 이 상황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저에게 갖습니다. 난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론으로부터 다시 현실로 와요. 현실로 와서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그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최악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 자신에게 이 상황은 단지 이것일 뿐이야 라고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 네가 이 상황 때문에 어떤 걱정, 어떤 괴로움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오랜 세월이 걸려서 제가 터득한 방법인데요. 그 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왜곡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지 못한 지금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좋은 쪽으로 왜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맞닥뜨린 순간, 그 상황을 맞닥뜨린 순간은 의심스럽고 상대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랬던 상황이었지만, 한번 최악을 생각하고 돌아와서는 아니야,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저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이 사람을 변호해주는 생각을 저에게 합니다.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이 상황은 확실하게 보여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반응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떤 의심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것과 내가 좋은 쪽으로, 편하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나서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묻는 것은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에너지를 느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불안한 심리, 불편한 심리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내 불안한 심리를 더 부추기는 에너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에 대비를 해보시면 아마 수긍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확인하고 싶을 때, 일단 저는 상대에게 묻기 전에 제 자신이 스스로 좋은 쪽으로 먼저 예상을 하고 묻거나, 아니면 굳이 묻지 않고 그 상황을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최악으로 생각할 근거도 그다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일일 거야, 좋은 의도였을 거야 로 생각하고 상황을 넘어가게 되면 제 기억에서도 굉장히 빨리 그 사건이 잊혀집니다. 그러면 상대방하고 문제가 생길 게 없죠. 이것은 제가 이제 이혼을 고통스럽게 겪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인데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 결혼 생활을 할 때 제가 부풀려진 감정, 왜곡된 감정으로 대했던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게 된 이것들을 대비해 봤다면 우리 결혼이 그렇게 형편없이, 우리 결혼 생활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이 되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의 이야기들이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커다란,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확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에서 확실한 그 상황은 어떻게 내가 좋게 미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아무리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상황이 왔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감정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 감정을 제가 다룰 수 있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정이 너무 예민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이 큰 것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때때로는 내가 좀 둔감한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민감하게 어떤 상황들에 반응을 하면 의외로 내 삶에 너무 크게 흔적으로 남는데, 어떤 상황들에 내가 의식적으로 둔감하게 반응을 하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은 내 삶을 더 풍요롭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데만 이 감정을 쓰겠다 하고 저는 다짐을 하고 하루하루 내 날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저는 훈련 중입니다. 감정을 아름다운 쪽으로만,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만 쓰겠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감정을 둔감하게 해버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건 감정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자연, 또 나와 좋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럴 때만 감정을 쓰는 거죠.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제가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사건, 사고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 감정을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둔감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그 감정을 무시하고 묻어둬 버리면 그게 나중에 뭉쳐져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 내 삶에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감정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하고 그 감정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꼭 슬퍼해야 할, 울어야 할, 아파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는 딱 그만큼만 아파하도록, 그만큼만 울도록 제 자신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감정을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분리를 해서 제가 다루기로 하면 그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이 왔을 때 날려보내고 처리할 수 있기가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내 최선을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넘어가겠다라고 정하고 내 현실들을 대하면 실제로 지금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그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채워간, 내가 감사하면서 쌓아둔 이 날들이 그 최악의 날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큰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내 감정이 부풀려지고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내 앞에 닥쳐온 이 모든 일들, 원하지 않는 일들에 내 감정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정에 휩싸였을 때 내린 결론들이 돌이켜보면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배제하고 감정을 잘 다루면서 내린 결론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영상에서 누누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이 나이가 와서 깨달은 것들,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 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감정들로부터는 과감하게 그 감정들을 뿌리치고 나와야 되고요. 그 부정의 감정들은 팩트로 어떤 상황들이 밝혀졌을 때 느껴도 늦지 않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으셨어도 그 일은 우리가 걱정하는 최악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또 어려운 중에 계신 분들은 사실 본인의 감정을 잘 정리하시고 다루실 수 있으면 그 괴로움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잘 다루어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펄메이커가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